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라우딘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감미료에 대한 주제입니다. 아마도 딱히 반가운 주제는 아닐 겁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설탕의 유해함이 밝혀짐에 따라서 감미료의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감미료는 인공감미료와 천연감미료로 나뉘는데, 먼저 인공감미료는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등등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 감미료가 이 인공감미료입니다. 천연감미료로는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몽크프루트 등등이 있죠. 이 중에서 아마도 에리스리톨을 가장 많이 이용할 겁니다. 키토빵도 대부분은 에리스리톨을 많이 쓰고요. 요즘에는 몽크프루트나 알룰로스도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스테비아는 특유의 맛 때문에 약간은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탕 대체품인 감미료는 키토식을 하면서 단맛을 내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실제로도 많은 키토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감미료를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천연 감미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도 올리지 않으면서 단맛도 낼 수 있는 감미료를 저는 왜 권장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관련된 논문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미료가 장내 세균층의 균형을 파괴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대사증후군 발병 확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감미료가 장내 세균층 형성에 도움이 되므로 감미료의 섭취를 권장한다. 이런 뉘앙스의 논문은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인공감미료 얘기고 천연감미료가 해가 된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없지만 감미료의 당알코올로 인한 복통, 설사, 복부 팽만, 가스 유발 등의 부작용도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하게 혈당만 올리지 않는다고 전부는 아닙니다. 감미료가 인슐린 수치를 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설탕과 아스파탐, 스테비아 섭취 시에 각각의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비교한 것인데, 혈당 측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인슐린의 수치를 보면 설탕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감미료의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무슨 병이 찾아오죠? 당뇨병이죠. 당연히 당뇨병의 발병 확률도 올라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키토제닉의 정확한 목적이 뭘까요? 배불리 먹고도 살을 뺄 수 있는 다이어트? 아닙니다. 건강이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키토제닉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건강적인 개선 사항들이 나오는데, 전문가분들이 키토제닉을 진행할 때 강조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죠. 간단하게 추려보면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하고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됩니다. 배부르게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맛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설탕에서만 멀어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단맛 자체를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감미료가 기본적인 혈당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우리의 뇌는 분명히 단맛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단맛을 왜 멀리 해야 할까요?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식욕이 상승합니다. 실제로 키토빵을 먹고 나서 입터짐 때문에 폭식을 경험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식탐이 늘어나면 과식을 하게 되고 간식을 찾게 되고 결국에는 폭식과 잦은 음식 섭취로 이어집니다. 바로 식이장애죠. 자꾸 달달한 게 먹고 싶어요. 자꾸 달콤한 음식이 먹고 싶어요. 계속 단 게 땡기네요. 이런 얘기들이 과연 키토식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얘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저는 이 현상의 아주 유력한 범인이 바로 감미료라고 봅니다. 영국 네이처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에 각각 설탕과 스테비아, 수크랄로스를 첨가한 음료를 마시면 스트레스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에 대한 연구인데, 놀랍게도 설탕만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맛 말고도 칼로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죠. 감미료는 설탕만큼의 만족감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식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감미료 섭취 시에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설탕보다도 좋지 않죠. 이러한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단맛에 집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맛을 갈구한다는 것은 설탕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과일을 끊지 못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감미료에 분명한 이점도 있습니다. 맛의 다양성이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연구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찬반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감미료의 섭취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첨가해서 먹는 것 정도로는 결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설탕도 마찬가지죠. 설탕도 적당량만 먹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맛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맛들리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찾게 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설탕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감미료는 다양한 맛의 구성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식단 진행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또한 절제가 불가능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단맛을 끊지 못하고 감미료를 사용하면서라도 식단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단순하게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설탕처럼 감미료를 남발하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감미료의 섭취는 점점 줄여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